네, 이번에는 장면 전환 넣는 방법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트랜지션이라는 말로 쓰기도 하고, 그리고 좀 더 쉬운 말로 장면 전환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사진에서 다음 사진으로 넘어갈 때, 혹은 동영상에서 다음 동영상으로 넘어갈 때 그 사이에 어떤 전환 효과를 넣는 것이죠. 장소가 바뀐다든지 아니면 테마가 바뀐다든지 이럴 때 이제 장면 전환 효과를 넣으면 굉장히 효율적이겠죠. 장면 전환을 넣는 방법은 타임라인을 보시면 사진과 다음 동영상 사이에 이렇게 항상 더하기 모양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컷 편집이 이루어진 모든 곳에 이렇게 더하기 모양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장면 전환 효과를 넣어도 되고, 그리고 안 넣으면 그냥 일반적인 컷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꼭 모든 숏과 숏을 다 장면 전환을 화려하게 넣을 필요 없고, 처음에 시작을 알릴 때 정도 그때 넣으면 좋겠죠. 그래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더하기 모양을 정확하게 손가락으로 터치를 하면 오른쪽에 장면 전환 효과 창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다운로드를 안 했으면 기본적인 장면 전환 효과를 넣을 수도 있고요. 요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에서 장면 전환 효과를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새롭게 다운로드를 받으신 분들은 이제 새로운 장면 전환 효과, 좀 더 화려한 장면 전환 효과를 이제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강의 컨텐츠에 가장 적합한 그런 장면 전환 효과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면 전환 효과를 다 넣었으면 오른쪽 위에 V 표시나 X 표시로 나아가시면 재생을 해보시면 이렇게 장면 전환 효과를 적용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가끔 분명히 숏이 분할되어 있는데 이 더하기 모양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거는 어떨 때 그렇냐면 너무 타임라인을 이렇게 좁게 되어 있을 때 이 더하기 모양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럴 때에는 두 손가락으로 타임라인을 이렇게 늘려주면 그것이 하나의 돋보기 효과가 돼서 아까 보이지 않았던 더하기 모양이 다시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손으로 터치해서 장면 전환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렵지 않죠? 한번 여러분들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오프닝 음악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초반부에 오프닝 음악 넣는 방법 한번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을 넣는 방법은 당연히 오른쪽 효과 창에서 이제 오디오로 가시면은 음악을 선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디오를 누르시면 왼쪽에 음악, 효과음 이런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죠. 그 중에서 음악 그대로 선택하시고, 그리고 오른쪽에서 공명을 한 번 더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명까지 선택하시고, 선택하면 바로 음악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하기 모양까지 눌러야 음악이 타임라인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더하기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아래쪽에 이렇게 녹색 이렇게 음악 파일이 타임라인에 들어간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음악을 넣었으면 이제 오른쪽 위에 V 표시나 X 표시를 누르시고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음악을 넣는데 성공을 했는데 문제는 음악이 강의 내내 음악이 나오죠. 물론 이것을 원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오프닝에만 음악을 한번 넣어보는 거기 때문에 한번 음악 뒤를 잘라내고 그리고 음악을 서서히 줄이는 그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뒷부분, 음악의 뒷부분은 필요 없기 때문에 빨간 플레이 헤드를 자르고 싶은 위치에 두시고 음악을 손으로 터치하시고요. 오른쪽에 사운드 편집창에서 가위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폰과 안드로이드가 가위 위치가 좀 다르지만 어쨌든 가위를 선택하시고 플레이 헤드의 오른쪽을 트림을 선택하시면 이제 음악의 오른쪽이 싹 지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V 표시로 나오시면 되고, 문제는 자르는 데는 성공했지만 뒤에 음악이 너무 뚝 끊기겠죠.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좀 더 부드럽게 음악을 끊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다시 한번 이제 음악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오디오 효과창에서 맨 위에 맨 오른쪽에 보면은 조금 독특한 모양의 어떤 아이콘을 볼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어떤 파형이 있는, 어떤 도형 안에 파형이 있는 그런 아이콘이 보이죠. 이것이 이제
볼륨을 조절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그런 효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택하시면 좀 낯선 형태의 매뉴얼이 보이죠. 그래서 왼쪽에 보면 100%라고 되어 있는 또 믹서가 보이고, 오른쪽에는 원의 더하기, 마이너스 혹은 화살표 좌우로 되어 있는 그런 매뉴얼 키가 보입니다. 이것을 이제 흔히 키프레임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의 더하기 모양이 있는 그 아이콘을 클릭하면 키프레임이 찍혀요. 어디에 찍히냐면 오디오 음악 안에 키프레임이 찍힙니다. 한번 키프레임을 찍어 볼까요? 그래서 원의 더하기 모양이 있는 이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음악에 키프레임 하나가 찍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 찍히냐면 플레이 헤드가 위치한 지점에 찍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플레이 헤드를 좀만 오른쪽으로 이동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키프레임을 하나 더 찍는 거예요. 그러면 키프레임이 내 음악에 2개가 찍혔죠. 그리고 나서 믹서로 두 번째 키프레임을 볼륨을 낮추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뒤에 키프레임이 내려가면서 선이 점점 아래로 내려가다가 0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면 실제로 음악도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상세 볼륨을 적용하는 방법이에요. 이것은 오프닝 음악에도 넣을 수 있고, 그리고 엔딩 음악에도 적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음악이 서서히 커졌다가 줄어들게 한다든지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볼륨을 조정하는 이 기능도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볼륨을 높낮이를 하지 않고 전체적인 볼륨 조절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저 스피커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전체 볼륨을 조절하는 것은 쉽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또 세부적인 볼륨 조절이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는 아까 배웠던 이 키프레임을 활용해서 볼륨을 높였다 줄였다를 여러분들이 쉽게 적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다운받았던 에셋 중에 클릭 그래픽이라고 하는 기능 아직 안 배웠죠. 그래서 클릭 그래픽을 활용하는 방법도 한번 이 시간에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릭 그래픽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겠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의 영상을 만들 때에는 어떤 챕터를 나눌 때, 내 강의가 굉장히 길지만 내 강의 안에서도 어떤 단락이 있고 챕터가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그 챕터를 나눌 때 어떤 잠깐 쉬어갈 수 있도록 클릭 그래픽 기능을 활용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방법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다가 내가 여기를 기준으로 어떤 다음 주제로 넘어간다 라고 하면은 그곳에 플레이드를 두시고 영상 소스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가위를 선택하신 다음에 아까 한 번도 선택하지 않았던 네 번째 정지 화면 분할 및 삽입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선택하시면 분할이 되면서 이렇게 정지 화면 이미지가 하나가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정지 이미지에다가 클릭 그래픽 효과를 한번 걸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영상 효과 창에서 클릭 그래픽 네모 안에 이렇게 별표 있는 거, 요것이 이제 클릭 그래픽인데 이것을 선택하시면 우리가 아까 다운받았던 다양한 디자인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넣으시면은 이런 식으로 영상에 효과가 걸리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의 단락이 마무리되고 어떤 새로운 단락으로 넘어가는 느낌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클릭 그래픽은 챕터를 나눌 때 혹은 어떤 단락을 전환시키는 하나의 전환점으로 어떤 이 디자인을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디자인마다 다르겠지만 이것처럼 타이틀은 여기에 라고 뜨면서 이렇게 타이틀을 적어야 되는 칸이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타이틀을 적어 주셔야 됩니다. 이거를 적지 않으면 이제 타이틀은 여기에 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나가기 때문에 그러면 좀 편집이 완성도가 떨어지는 느낌이 들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런 타이틀을 적어야 되는 디자인에는 타이틀을 적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클릭 그래픽을 적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 하셨으면 이제 체크 표시로 나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클릭 그래픽 적용한 이 이미지를
썸네일 혹은 어떤 겉표지 이미지로 활용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겠죠. 그럴 때는 왼쪽에 보시면 톱니바퀴 위에 네모에 또 4개의 꺽쇠가 있는 그런 모양의 이모티콘이 있죠. 이것은 왠지 뭔가를 캡처하는 듯한 느낌이 들죠?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캡처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택하시면 내가 플레이헤드가 위치한 그 이미지를 이제 캡처하는 거예요. 그래서 캡처 후 저장을 클릭하시면 이 이미지가 이제 내 폰 안에 저장되어지고 그것을 내 유튜브 썸네일로도 활용할 수 있고 아니면 맨 앞에 이것을 내 강의 영상의 기본 어떤 겉표지 이미지로 활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캡처 기능도 키네마스터에서 제공해 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영상이 다 편집이 끝나고 완료가 됐으면 이제 내보내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편집한 걸 내일 이어서 편집하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대로 두시면 돼요. 이것이 자동 저장이 되어서 내일 다시 내 프로젝트에서 맨 앞에 있는 프로젝트를 클릭하시면 이어서 편집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편집이 다 끝났다고 하면은 이제 mp4 파일로 저장을 해야 됩니다. 동영상 파일로 저장을 해야 그것을 뭐 소셜미디어에 공유를 할 수도 있고 어딘가에 업로드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동영상으로 내보내기를 하는 방법은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뭐가 있냐면 공유하기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공유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위에 보면은 해상도를 설정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옆에 보면 프레임 레이트 아래쪽엔 이제 동영상으로 저장 혹은 비디오로 저장이라고 하는 항목이 뜨죠. 그래서 해상도 같은 경우에는 FHD로 그대로 두시면 되는데 혹시나 영상이 너무 길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HD로 바꾸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프레임 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30프레임 그대로 두시고요. 화질도 그대로 두시면 되고 이것이 다 끝났으면 이제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비디오로 저장 그리고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으로 저장이라고 쓰여 있는데 그것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막대 그래프가 가면서 이것이 빨간 선이 끝까지 가면은 이제 이 영상이 내 폰 안에 저장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료 버전의 경우에는 결제창이 뜰 거예요. 근데 그건 무시하시고 오른쪽 위에 건너뛰기를 누르시면은 바로 저처럼 이제 내보내기 동영상으로 저장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저는 저장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취소를 누를 거고요. 그래서 저 빨간 선이 끝까지 가면 mp4 동영상이 내 폰 안에 저장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뭐 메일로도 보낼 수 있고 유튜브에 업로드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학교 안에서 활용되어지는 어떤 플랫폼이 있다면 거기에 이제 동영상을 업로드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거기까지 해야 이제 자신의 강의 컨텐츠가 완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